안녕하세요. 입시연구소 위너 소장 백승한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교육대학교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2025학년도 교대 모집 정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025학년도 교대 전형 방법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서류 및 면접평가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교육대학교 3개년간 입시 결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의 특징이 뭐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2025학년도 교육대학교에 지원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2025학년도 교육대학교 모집 정원을 각 대학별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정원을 보게 되면요. 교대 전체 2025학년도 총 모집 정원은 약 3,680명 정도로 보여지고요.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3,680명 중에서 수시 모집이 2,373명으로 약 64.5%를 차지하고 있고, 정시 모집은 1,171명으로 31.8%,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의 모집 정원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155명을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전형, 즉 누구나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는 약 771명,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교대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이 약 879명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많이 선발하고 있지 않은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하는 대학은 서울교대, 경인교대, 그리고 제주대 초등교육과 이 3개 대학에서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218명 모집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28명, 제주대학교에서 28명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4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직 인적성 우수자 100명, 그리고 국가보훈, 동호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대상 등 이런 정원의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5명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이 120명, 교직 적성이 215명, 그리고 특별 전형으로 국가보훈이 4명, 저소득층이 18명, 그리고 정원의 전형으로 농어촌 전형, 장애인 전형, 서해 5도 전형에서 약 401명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 살펴보면요. 먼저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 인적성 101명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강원교육인재 전형이 6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형으로 국가보훈, 다문화가정, 농어촌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통해서 약 18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주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교직 적성으로 선발한 인원이 53명이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123명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별전형으로 국가보훈, 농어촌, 기회균형, 장애인 등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고, 총 수시 모집에서 2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주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배움 나눔 인재 42명,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112명, 역시 지역인재 전형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국가보훈, 다문화가정, 농어촌, 장애인 학생, 그리고 기회균형 선발로 인해서 기회균형 선발 18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이 35명을 선발하고 있고, 지역인재 전형이 10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특별전형으로 국가보훈, 다문화가정, 농어촌, 기회균형, 장애인 등 대상자를 통해서 약 16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대는 전남도 같이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42명, 그리고 참수승 전형이 50명, 그리고 초등 교직 적성 우수자가 42명, 그 다음에 전남 교육감 추천 60명, 광주 인재가 50명, 전남 인재가 50명, 이래서 광주와 전남 지역을 별도로 다시 선발하고 있고요. 특별 전형으로는 다문화 전형, 장애인 전형, 농어촌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한부모 가정에서 약 2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참교육 참스승 전형이 50명, 대구
지역 인재가 80명, 그리고 경북 지역 인재가 100명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특별 전형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족, 농어촌, 장애인 등 대상자를 포함해서 총 27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초등교직 적성자 74명, 그리고 지역인재가 143명,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장애인 등 대상자, 저소득층, 그래서 총 25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진주교대는 21세기형 교직적성 50명, 지역인재 123명,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 농어촌, 기회균형, 장애인 등 대상자를 모두 합쳐 20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이제 초등교육과가 별도로 같이 교육대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 전형이 30명, 지역인재 전형이 28명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 학생이 9명, 특별 전형으로는 농어촌 2명,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해서 총 71명을 초등교육과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는 218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771명, 지역인재 전형은 879명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그 중에서 879명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교대가 수도권에 있는 교대는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교대 같은 경우에 모두 지방에 있어서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서울 소재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제외한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교대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 총 모집 인원은 1,171명으로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1,145명이고요.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각 전형들은 수시 모집에서 결혼되는 인원들을 정시로 이월시키는 대학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특별 전형으로 정원에서 선발하는 대학은 경인교대, 그리고 대구교대 두 대학에서 26명만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일반 학생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보게 되면 서울교대가 159명, 그다음에 경인교대가 173명, 춘천교대가 116명, 공주교대가 132, 청주교대 90, 전주교대 110, 광주교대 108, 대구교대 92, 부산교대 138, 진주교대 104명, 그리고 제주대가 33명을 모집해서 1,17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현재 모집 작년도나 예년도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수시 모집 인원이 정시 모집 인원보다 월등히 많기는 하지만 약 2배 정도 이상이 많죠. 많기는 하지만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거나 각 대학 입시의 요강의 특징에 따라서 정시로 이월되는 교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33% 정도 되는 정시 모집 인원이 실제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을 선발할 경우 2월 모집 인원과 합친다면은 거의 40에서 50% 정도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정시 모집까지도 지원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2025학년도 교육대학교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의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울교대는 학교장 추천으로 40명을 선발하고 있고, 지원 자격은 고3 재적 인원의 3% 이내만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학생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의 그 상태, 현재 성적과 그리고 지원자의 상태를 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형 방법은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로 100%, 2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80과 면접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2단계에서 면접이 20%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면접에 대한 준비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전과목입니다. 즉 이제 내신이 등급이 나와 있는 등급과 성취도가 나와 있는 전과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대 입시 결과를 충분히 잘 살펴본 후에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서 지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면서 공통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70%를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은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4개 영역 합이 10. 그리고 한국사가 4등급, 즉 한국사는 4등급 이상 4등급이 넘어가고 5등급, 6등급, 7등급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사 때문에 아예 지원 자격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사는 4등급 반드시 요구해야 되겠고요. 좀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합 10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높은 등급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울교대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에는 사합 9였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다소 낮춰졌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단계 합격자가 조금 더 수능 내신 성적이 조금 더 합격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도 교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는 학교장 추천으로 12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 그러니까 졸업생들도 가능한, N수생들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졸업생 중에서 이제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는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서울교대와 달리 일괄 합살 전형입니다. 교과 70, 면접 3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면접이 30%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이 서울교대보다 약간 더 반영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 석차 등급 및 성취도가 표기된 전과목입니다. 즉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과목을 모두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 수능 최장력 기준은 사합 12로 서울교대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요. 탐구도 한 과목이기 때문에 두 과목을 반영하는 서울교대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이 30명, 그리고 지원 자격은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가 100%입니다. 즉 면접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신 성적으로만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에서는 위 경인교대나 서울교대와는 달리 약간 좀 다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건 동일한데요. 진로 과목은 3과목까지만 반영하고 있고요. 반영 비율은 공통교과 과목이 30%, 즉 1학년 때 배운 과목이 30%, 일반 및 진로 선택, 즉 2학년, 3학년 때 배운 과목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보다는 2, 3학년 때의 반영 비중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이 1학년 때는 30%, 그리고 2, 3학년 때는 70%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요.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3개 합이 8로 위 두 대학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요. 탐구는 역시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신 성적, 제가 입시 결과에 따른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느냐의 여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로 봤을 때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예비 번호도 많이 돈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한다면은 수능 내신 성적이 약간 부족한 학생이라도 지금 현재 교대의 지원 추세를 볼 때에는 조금 합격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고려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울교대를 보게 되면요. 서울교대는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10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그러니까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서류 100%에서 2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50, 면접 5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크죠. 물론 1단계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2단계 2배수에 들어서 2단계 갔을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 방법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인교대는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졸업자 및
선발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100입니다. 즉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필요 없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학생들 100%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천교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직 인적성 전형으로 101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100에서 아주 단순하게 선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강원 교육인재 전형으로 6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으로 전 교과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재학생과 졸업자 모두 다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역시 서류평가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주교대도 두 가지 전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이 53명, 그리고 지원 자격은 역시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겠고요. 평가 방법은 다단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3배수를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서류 50과 면접 5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대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123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을 보게 되면은 충남, 세종시, 대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교대가 공주교대밖에 없기 때문에 충남, 대전, 세종시 이 3개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은 역시 다단계 전형인데요. 일반 교직 적성 인재 전형과는 달리 1단계에서 2배수, 약 2단 배수가 좀 적죠. 서류 100%를 선발하고 있고 역시 서류 2단계에서는 서류 50과 면접 5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주교대는 배움 나눔 인재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은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약간 면접에 대한 비중이 40%로 좀 다소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충북, 세종시, 대전시 소재 고교 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예정자로 되어 있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에서 2배수,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입니다. 즉 공주교대와 청주교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이 1단계에서 선발 인원이 좀 다소 2배수로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교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대도 역시 두 가지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먼저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35명, 그 지원 자격은 역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를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101명을 선발하고 있고 역시 전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로 되어 있고요. 1단계는 서류 100%에서 100%로 2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는 역시 서류 60, 면접 4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지역과 그리고 전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가지의 전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교육대보다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다소 낮은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 교육감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6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로 되어 있고 전남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각 학교에 재학관 고등학교에서 교육감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역시 서류 70과 면접 30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인재 전형입니다. 광주인재 전형은 5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광주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로 되어 있고요. 역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과 면접 3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남인재 전형을 5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전남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남서재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교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대도 역시 경북지역과 같이 동시에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스승 전형은 5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이 지원 자격은 누구나 모두 다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가 있겠고,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서류 68.8, 면접이 31.2%, 좀 다른 대학보다는 약간 소수점까지 해서 학생을 좀 세분화해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구 지역인재 전형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역시 서류 68.8, 면접이 31.2%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인재 전형은 1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로 되어 있고 역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2배수, 2단계에서는 서류 68.8%, 면접 31.2%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대는 초등교직 적성자에서 74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143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역시 부산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로 되어 있고 역시 전형 방법은 서류 100%로 3배수,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 60과 면접 4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좀 다른 게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이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고 있는데 부산 교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주교대는 21세기형 교직적성 50명과 지역인재 전형 12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 교직적성 전형 같은 경우 지원 자격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겠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경남, 부산, 울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대에는 일반 전형으로 9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이제 교육대학교의 전형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전형 방법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전형은 대부분이 3에서 5배수 정도 선발하고 있고, 지역인재 전형은 보통 2배수에서 3배수를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면접 반영 비율이 50%에서 30%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2단계에서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면접을 반영하지 않고 1단계에서 서류 100%를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면접을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2단계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면접에 관련된 평가 방법이라든가 항목에 관련된 것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그 다음에 제주교대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모두 다 학생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고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은 아니고요. 4개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4합 10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도 4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탐구 과목도 2과목을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4합 12, 그리고 한국사 4등급, 탐구 2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지역인재 전형은 4합 14, 한국사는 4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탐구는 2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보다는
강원 교육인재전형이 훨씬 더 최저학력 기준이 낮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조금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사합 15, 그리고 한국사가 4등급, 탐구 과목 2과목 평균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대에는 사합 12, 탐구 과목 2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가장 높게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교대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춘천교대하고 진주교대가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에서 탐구 2과목을 포함해서 사합 12를 요구하고 있고 제일 낮은 대학의 전주교대가 사합 1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대한 부담이 조금 다른 교대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류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대부분이 모든 대학이 다 반영하고 있죠. 서류평가를 100으로 반영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1단계 합격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이 요구하는 평가하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서 다시 한번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살펴봐서 내가 어느 대학에 초점이 잘 맞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본 다음에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와 각 대학의 서류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는 교직 인성 및 교직 적성 평가를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교직 적합성, 교직 인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들 중에서 보통 이제 일반 대학이죠. 일반 대학에서 하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적합성, 그리고 인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아마 경인교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뽑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교직에 대한 적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여러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직에 관련된 내용들의 활동들을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 세 가지를 뽑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한 평가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주교대에는 이제 세 가지 평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적 역량을 해서 36%를 반영하고 있고, 인성 역량은 32%, 그리고 교직 역량은 32%에서 이 세 가지로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 역량 36%에서는 학생부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러니까 내신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되겠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게 두 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인성 역량에서는 자율활동,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출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봉사활동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직 역량에서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육봉사활동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 항목이 공주교대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마지막에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주교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많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를 하게 됐는데 교직 인적성, 창의적 탐구 영역, 변화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교직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교직의 적합성, 그다음에 자기 성찰 능력 및 공감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요. 창의적 탐구 능력에서는 학업과 관련된 능력과 탐구 활동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공동체 의식, 즉 인성과 리더십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각 항목 평가는 균등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항목의 평가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모두 세 개 영역을 균등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는 지성, 인성, 창의 이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성은 학업 능력, 학업 성취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 탐구 능력, 즉 학업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평가하고 있고 인성은 리더십, 봉사정신, 소통 공감력, 책임감 및 성실성, 교직 적합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는 창의적 사고력, 자기주도력, 성장 가능성, 도전 정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교대입니다. 광주교대도 역시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학업 역량을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수행 능력을 보고 있고요. 교직 적합성은 30%를 반영하고 있는데 교직에 관한 흥미와 관심, 그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고 있고요. 교직 인성에서는 공동체 역량 그리고 성실성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교는 크게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사회적 역량, 두 번째는 교직 소양, 세 번째는 창의적 지식 활용 역량, 네 번째는 교수 수행 역량,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 사회적 역량은 자기 통제, 타인 배려 및 공감 능력, 협업 능력, 시민성 및 책임성을 살펴보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 항목 중에서는 출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다음에 봉사 활동 및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개인 사회적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직 소양에서는 교직관, 그다음에 사명감, 교육에 대한 이해, 교직에 대한 열정을 평가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평가 항목은 자율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봉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창의적 체험 활동과 세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 지식 활용 역량에서는 기초학습 능력,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환경 변화 적응력, 지식 처리 융합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 평가 항목에서는 자율활동 및 동아리, 학업 성취도 및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수 수행 역량에서는 리더십, 매체 활용 능력, 학습과 발달에 대한 이해, 예체능 능력까지도 평가하고 있고요.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봉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리더십, 그다음에 다문화 글로벌 역량, 공감 정서 조절 역량, 자기 관리 역량,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주교대입니다.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도 네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학업 수행 역량, 자기주도 역량, 공감 및 소통 능력, 교직에 대한 가치와 태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고, 제주대학교는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 및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대들이 평가하는 항목들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많이 반영하는 것들이 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교직과 관련된 인적성, 즉 교직에 관련된 활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일반 대학에서는 이제 추천서로 대체하고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공통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된 활동 내용과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어디에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는 뭐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면접평가를 실시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단계에서 면접이 크게는 60%에서 작게는 30%까지 각 대학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2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면접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면접에서 상당히 많이 합격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보고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대학교의 면접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입니다. 평가 영역은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평가 요소를 보게 되면 교직 인성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공감과 배려, 공동체 의식, 참여비 협업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자기주도 역량은 자기 이해 및 효능과 자기 관리 능력, 성실과 책임감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 적성에서는 탐구 혁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교직 교양에서는 창의 역량, 융합 역량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평가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비대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면접평가 동영상을 미리 사전에 원서 접수하게 되면 올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그 제시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면접을 녹화를 해서 올리면은 학교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수를 매기는 것이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한 학생들은 모두 다 300점을 공통으로 동일하게 받는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 면접평가 동영상을 제출해야 되겠고요. 면접평가 문항은 교직 인성 및 교직 적성 관련된 문항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인교대 지원할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인지하고 연습을 통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주교대는 4가지의 평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역량, 인성 역량, 그다음에 교직 역량, 의사소통 및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역량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 역량, 즉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 진학 후 학업 수행 계획 등 관련된 내용을 면접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역량에서는 교직 수행에서 요구되는 인성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고교 재학 중 인성 역량 실천 사례, 즉 학생과의 친구들과의 협업이라든가 그리고 활동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직 역량은 교육 및 교직에 대한 태도 및 이해 그리고 교직에 대한 열의와 고교 재학 중 노력, 즉 교육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교대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및 태도에서는 명확한 내용 전달력, 면접 태도 및 예절을 이제 일반적인 면접이 되겠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청주교대는 크게 이제 3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 인적성, 창의적 탐구 및 리더십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크게 3가지로 하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교직 인적성입니다. 교직 인적성은 교직에 대한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창의적 탐구 및 리더십 역량도 역시 40%로 높게 반영하고 있는데 창의적 탐구 역량이 있는지 그다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20%를 반영하고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 인적성과 창의적 탐구 리더십 역량,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일반 면접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지교대입니다. 진지교대는 개별 심층 면접을 하고 있는데요. 학업 적성 및 일반 교양, 교직 적성을 통한 우수교사의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사의 자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교대는 크게 이제 3가지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역량 40%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문제 인식 및 상황 대처 능력, 그다음에 논리적 표현력을 보고 있고요. 교직 적합성에서는 예비교사로서의 기본 소양과 관심 정도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 인성에서는 면접 참여 태도와 적극성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적극성, 도덕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교대도 역시 3가지를 보는데요. 주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교직 소양 및 인성 이 크게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표현 능력, 그다음에 언어 이해력, 그다음에 경청 및 존중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논리성, 비판성, 그리고 지식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그리고 창의적 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교직 소양 및 인성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 협업 능력, 시민성 및 책임성을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대는 크게 3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수용 능력과 표현 능력, 토론과 조정 능력 등을 살펴보도록 되어 있고요. 교직 인성 및 전문성 개발 영역에서는 교직 인성, 교사 전문성 개발 노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의 융합 영역에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을 본다고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는 전공 적합성 30%, 자기주도성 30%, 인성 및 공동체 기여도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대학교의 면접 평가 방식을 보게 되면 가장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직에 관련된 인적성에 관련된 것들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에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면접이 여러분들한테 잘 평가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고 그 대학들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 특히 교대 같은 경우에는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면접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접 평가 방식이라든가 평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그 항목들을 정리해서 특히 정리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를 뽑아보고 그리고 교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과 같이 공동으로 면접 준비 연습을 모의 면접을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글로만 읽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제 질문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그런 실제 연습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 준비는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제 면접을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면접 장면에 임하는 것이 좋은 면접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대학교 수시 모집의 3개년간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입시 결과인데요. 지금 앞에 보게 되면 교과는 서울교대와 경희교대만 나와 있고 제주도교대는 아직 입시 결과를 올려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여러분들이 대기업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살펴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파란 색깔이 서울교대고요. 붉은 색깔이 경인교대입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서울교대의 학생부 교과 컷을 보게 되면은 어디가에 나와 있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합격자 70% 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학년도는 아직 어디가에 올라 있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합격자 평균 등급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평균 등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같은 경우 서울교대는 70% 컷이 1.81 등급, 그리고 2023학년도가 1.9등급, 그리고 2024학년도가 합격자 평균이 1.84 등급입니다. 이 상태를 봤을 때 2024학년도가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70% 컷을 따진다면 2023학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교대가 경쟁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지원자의 학력 수준도 많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교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낮아지진 않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22학년도보다는 2023학년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는 비슷한 수준에서 아마 합격선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한 등급 정도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1.52등급 그리고 2023학년도에 1.56등급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2024학년도에 평균인데도 불구하고 2.44등급으로 굉장히 성적대가 낮아졌습니다. 즉 작년에 대부분의 교대들이 초등학생 인구 감소와 그리고 작년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교대에 지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인천교대까지도부터 이제 합격자의 성적대가 상당히 좀 낮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44 등급이 평균 등급이면은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거의 합격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교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상향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혹은 작년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성적대가 소폭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인교대는 학생부로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내 이상님만 잘 준비하고 특히 수능 최저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를 살펴볼까요? 이제 주석을 밑에 달아놨는데 2022학년도, 2023학년도는 합격자 70% 컷 대기업 발표 자료고요. 2024학년도는 합격자 평균 등급입니다.
단 이제 서울교대만 70% 컷을 발표했기 때문에 서울교대는 70% 컷으로 했고 나머지 교대는 모두 다 평균 등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교대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 2022학년도에 70% 컷이 1.16, 2023학년도가 1.66, 그리고 2024학년도 작년 1.91 등급으로 해마다 성적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올라갔는데 이제 등급은 이제 실제 합격자 점수는 내려간 거죠. 실제 보게 되면 점점 등급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교대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2.83 등급, 2023학년도에 1.96, 그리고 2024학년도에 평균 등급인데 1.99 등급이니까 역시 성적대가 낮아졌죠. 그래서 해마다 성적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2.37,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 2.43, 그리고 2024학년도에 3.27 등급, 평균이 3.27이니까 굉장히 성적이 많이 떨어졌죠. 특히 이제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이월되고 넘어가서 점수대가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춘천교대 같은 경우 일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다 그러면 올해에도 상당히 성적대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적대가 해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춘천교대 같은 경우 2022학년도 지역인재 전형이 2.63, 그리고 2023학년도가 2.57, 지역인재 전형의 평균이 2.5. 그래서 아무래도 2024학년도는 2023학년도와 70% 그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가 낮아진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 춘천 교대가 강원 교육인재 전형, 즉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일반 학생 전형보다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 하락폭이 다른 교대에 비해서 좀 낮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주교대는 2022학년도에 2.13, 2023학년도에 2.01 등급,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2.32 등급, 등급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2024학년도가 역시 등급 하락폭이 평균인데도 불구하고 2.32 등급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즉 하락폭이 가장 큰 대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주교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2022학년도가 2.09 등급, 그리고 2023학년도가 2.36 등급, 그리고 2024학년도 평균이 2.6 등급으로 해마다 합격자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주교대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교대입니다. 청주교대의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2024학년도 보니까 2024학년도에 특이사항이 평균이 약 3.73 등급으로 2022학년도, 2023학년도 70% 컷보다 상당히 많은 성적대가 하락을 했습니다. 즉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그 학생부 성적이 상당히 좀 낮아진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하락폭이 훨씬 더 낮습니다. 2022학년도에 2.31, 2023학년도에 2.37 등급, 그리고 2024학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이 2.73 등급으로 일반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보다는 하락폭이 훨씬 더 적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주교대는 이제 2024학년도가 합격자 컷이 80%입니다. 2024학년도에 1.87, 2023학년도에 2.19, 그리고 2024학년도에 2.68 등급으로 다른 대학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계속해서 성적이 좀 하락하고 있고요. 전주교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가 훨씬 더 80% 컷이긴 하지만 3.23 등급으로 굉장히 높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주교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일반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대학보다 낮기는 하지만 이런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교대 교직적성,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2022학년도보다 2024학년도에 성적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가 2.44등급이고 2023학년도가 2.15, 그리고 2022학년도는 1.81등급이었는데 해마다 성적대가 상당히 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광주교대 광주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이죠. 광주 지역인재전형에서도 해마다 등급대가 성적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교대 전남교육감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2.33, 그리고 2023학년도에 2.53, 그리고 2024학년도에 평균 등급이 2.39 등급으로 이제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2024학년도의 합격자 70% 컷은 3학년도보다는 다소 조금 높은 성적대가 유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광주교대 전남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3, 2022, 2023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2024학년도에 합격자 평균이 2.82등급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2024학년도에 성적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교대입니다. 대구교대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같은 경우 2022학년도 2등급, 그리고 2023학년도 2.18등급에서 2024학년도에는 3등급으로 성적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등급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점수를 2024학년도를 등급 구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평균을 추정해 보니까 약 3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도 2022학년도에 1.96, 그리고 3학년도에 2.07등급이었다가 2024학년도에 추정해서 약 3등급대 수준까지도 성적대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이나 모두 다 2024학년도에 합격자 점수 폭이 상당히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부산교대는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1.97, 2022학년도 2.09, 그래서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근소한 차이로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2024학년도에는 합격자 평균 80% 컷이 2.65등급으로 다른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2.2등급, 2023학년도에 2.13등급으로 성적대가 좀 좋아졌죠. 그러다가 2024학년도에 지역인재전형은 80% 컷이 2.68등급으로 성적대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영향은 아무래도 전국적인 교대 영향과 마찬가지로 낮아진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2022학년도가 2등급, 2023학년도가 2.3등급, 그리고 2024학년도가 평균 등급이 3.92등급으로 다른 앞에 보였던 교대들보다도 훨씬 더 낮은 합격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주교대는 아까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역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는 2.92, 2022학년도가 2.29, 2023학년도가 2.5, 그리고 2024학년도가 3.1등급으로 역시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2024학년도에 합격자 선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제주대학교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가 있고요. 이렇게 3개년 각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그 입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공통적인 상황이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모두에서 예년에 비해서 성적의 합격자 하락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원인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초등 교대에 졸업한 학생들의 임용의 교사 합격률이 상당히 낮고요. 임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도에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초등교육 교대를 지원하는 지원자의 성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좋은 학생,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지원자의 성적대가 좀 낮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또 합격자 점수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제 교대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 준비할 게 학생부 이에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마지막 정리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 역시 잘 준비를 해서 수능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입시 결과에서 정시 2월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2월된 인원이 총 64명 정도, 약 300명 정도, 380명 정도 되는 64명이 2월됐으니까 정시 모집 인원이 64명이 정도가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인수가 증가를 했고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성 2월 인원이 2명, 예비번호는 145번까지 됐습니다. 근데 교직 적성 2월 인원이 2명으로 굉장히 적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경인교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2월 인원이 104명, 엄청난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2월이 됐습니다. 이 원인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원자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합격되는 예비번 학생들도 없어서 모두 다 인원들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작년에 통과한 학생들은 합격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인성 2월 인원이 40명, 그리고 강원교육인재 전형 2월 인원이 58명으로 모집 정원이 다른 대학 좀 적은 거에 비해서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았죠. 정시 모집으로 넘어간 인원이 98명, 약 100명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거의 뭐 정시 모집이 2배 정도, 모집 인원의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인은 이제 마찬가지로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2월대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성 2월 인원이 30명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예비번호가 119번까지. 그러니까 119번이라는 것은 거의 끝까지 다 갔지만 나머지 30명 넘긴 거는 그 성적 때까지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교 생활 이력부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가 안 됐기 때문에 넘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역인재 2월 인원은 2명, 그리고 예비번호 64명까지.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과는 2배수를 했기 때문에 끝에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2월이 2명 정도밖에 없이 모두 다 합격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주교대는 배움나눔 인재 전형이 예비번호 103번 해서 22명이 2월이 됐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한 명도 2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48번, 예비번호 48번까지 갔고요. 그래서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2월된 인원이 2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교대는 2월 인원이 1명이었는데 이 1명이 이제 수시를 합격자 발표되고 나서 다 등록까지 했는데 이제 안 온 거지 학교에.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재수하는 학생 같습니다. 근데 전주교대는 아까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월 인원이 없을까? 그 이유는 아까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전주교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이면은 대부분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인원이 많아서 수시 2월 인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2월 인원이 적지 않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성 2월 인원이 1명, 예비번호는 남자 46번, 여자 36번까지 갔고요. 광주 인재 2월 인원은 없습니다. 예비번호 15번까지 갔고요. 전남 교육감 추천 인원도 없고 예비번호가 17이고 전남 인재 2월 인원도 없고 예비번호가 16번입니다. 그래서 광주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2월된 인원이 1명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구교대 같은 경우 참스승 2월 인원은 6명. 그리고 예비번호가 남자 21번, 여자 52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지역인재 2월 인원은 1명, 남자 예비번호 16번, 여학생은 52번까지 예비번호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총 정시 2월 인원이 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직 적성 2월 인원이 0명, 2월 인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예비번호는 87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2월 인원이 1명이고 예비번호가 53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즉 2월 인원은 1명만 발생했죠.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21세기형 교직 적성 2월 인원이 37명,
예비번호 41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85명이 이월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청주교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주교대, 공주교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은 대부분의 2월 인원 많이 수시에서 모든 인원 학생을 선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데서 많이 학생을 다 충원을 하긴 대부분 대학이 충원을 했지만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 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지원하셔야 되겠고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학교 생활 기록부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요 올해 그 교대의 특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대 이제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한 5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교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는 학교 생활 기록부 점검입니다. 이제 지금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6월 말 7월 달이면은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죠. 이제 수시 모집 지원할 때 마지막에 이제 반영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학교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평가라든가 그리고 면접 평가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학업 역량, 교직 적성 관련, 인성 관련 크게 이 세 가지가 대학에서 평가하는 서류 평가 항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 교직 적성 관련, 인성 관련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가 됐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혹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3학년 1학기 때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 탐색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교대를 준비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직 적성 관련과 인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학업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교대는 다른 일반 대학보다는 약간 높게 뜨고 그다음에 면접이나 서류평가 좀 잣대가 엄격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내신 성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입시 결과에서도 살펴봤지만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특히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돼야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와 혹은 3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봐서 그 합격자 수준까지 가 있는지를 예측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년도 입시 결과, 내신 성적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2024학년도의 합격자 점수가 2023학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아주 많이 낮아진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입시 결과보다는 약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학생들의 특성상 급격하게 낮아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몰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아주 합격자 점수가 2024학년 3학년 수준까지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작년도 성적보다는 약간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점검했고 그리고 내가 지원할 대학의 합격자 점수도 점검을 했다면 세 번째는 지원 가능 대학의 입시 요강 분석입니다. 즉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특히 서류 평가라든가 면접 평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뭐 서류 평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점검이 다 끝났으리라 보지만 마지막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면접 평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예상 문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출제해보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교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혹은 다른 일반 대학의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이랑 같이 모둠을 형성을 해서 모의 면접을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는 연습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내가 맞을 면접을 친구들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 휴대폰으로 녹화를 통해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도는 어떤지를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의 면접을 시행 연습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을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모두 다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를 반영하는 일부 대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지만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교대, 전주교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대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 아니에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고, 특히 뭐 전주대를 제외하고 전주대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3등급 이상을 2에서 3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면은 대부분 서울 소재권에 있는 대학들 정시 모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대에 들어가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대비가 철저히 한다면은 조금 내신이 부족하고 학교상 기록부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는 정시 대비입니다. 학상 입시는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시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 갖고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전형 방법을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이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하고 있고 혹은 서류평가 100으로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은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서류평가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고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보다 성적이 나쁜 학생이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이 합격할 수도 있고 나보다 좋은 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능 정시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팁을 드리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모집에 인원이 정시로 유혈된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죠. 아마 2025학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시보다 정시 모집 인원이 더 많아져서 합격자 점수 선이 예년에 비해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시까지도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교대 2025학년도 교육대학교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에도 유의하셔야 되겠지만 마지막 남은 학기말 고사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학기말 고사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평가 방식이 모두 다 종료가 된다면은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 어떤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6월 모의평가와 그리고 여러분이 3월 달에 본 학력평가 그리고 4월 때 본 학력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 모집 지원 대학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원서가 9월 달에 접수된 후에는 이제 여러분 고3들은 이제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해서 철저히 수능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이 있다면은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5학년도에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